최신 이슈의 의문점들을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방송국 오실 때 좀 불편하셨죠? 뭐 요즘에는 그 마스크 갖고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하나의 관심이 됐어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매일 갖고 다닙니다. 저도 예.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 실제로 갖고 진짜 다니시는 갖고 거죠? 다닙니다. 왜냐면 오래됐어요. 왜냐면 예. 이걸 안 쓰면은 이제 승용차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 별개인데 예. 이제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미세먼지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 이제는 실질적으로 만약 이걸 쓰지 않으면 내 건강이 대단히 어렵겠구나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상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IQ 공개합니다. 중국 모래폭풍 수도권 관통 원인과 대응 방안은. 자, 이 지금 뭐 미세먼지에 이어서 이번엔 모래폭풍이 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래폭풍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중국의 그 북서부의 깐수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 덮친 모래폭풍이에요. 예. 그 이제 뉴스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높이가 무려 100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풍이죠,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예. 좋은 건데요. 초속은 17m로 굉장히 빠른 강한 예. 바람이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만 보도되고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는데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예. 이미 지금 이제 서해 연평도나 백년도 쪽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의 차원을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점점.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인더스텔라인가요? 그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으로 여러분의 의문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0m 높이 모래폭풍의 위력은? 자, 첫 번째 질문을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장의 사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저 장면. 정말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뭐 헤일이 몰려오는 것 예. 같잖아요. 예. 지금 뭐 100m 이상의 높이에 모래폭풍이 덮치는 거죠. 그 100m 높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직접 보지를 않았잖아요. 예. 상상이 안 가는데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헤일, 이제 그 바닷가에 몰려오는 헤일 같은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건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속이 17m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그렇죠. 시야가 10m도 안 된답니다. 예. 10m 바로 요 앞이 10m인데 그렇죠. 그게 안 보일 정도고 예.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니까 이건 뭐 모래폭풍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래고 바람의 차원이 아닌 거죠. 예. 폭풍이라는 말이 괜히 이제 붙여진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와서 네, 그렇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은 저 사막에서 전쟁하고 이런 영화들 보면 꼭 중간에 뭐 모래폭풍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막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천막 날아가고 사람들 도피하고 그런 상황이 중국 도심에서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깐수성이라는 데서 벌어지고 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중국의 변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예. 베이징시에 나타나고 이제 직접 예. 도로에서 영향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심각한 게 저게 이제 중국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이제 문제가 되겠죠. 향후 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예. 이제 단순하게 황사나 미세먼지 차원을 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부터 상륙을 한다는 지금 건가요? 어제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아직 서울에는 저 정도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오면서 무슨 모래폭풍이 와서 굉장히 이게 과거와 다르구나 이걸 느끼지 못했어요. 체감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면서 이미 이제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서해 뭐 연평도 백년도 쪽에는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대도시 특히 서울 지역 이쪽에도 곧 상륙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어떠한 양상으로 이제 나타날지 아직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백령도와 연평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398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 예. 그리고 266 마이크로그램. 이 정도면은 뭐
매우 나쁨의 2배 이상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제 저 부분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제일 이제 처음에 접촉되는 곳이 서해잖아요. 그렇죠. 서해오도. 지금 말씀하신 연평도와 백령도 지역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처럼 미세먼지가 평소에보다 지금 평소는 매우 나쁨이 보통 이제 151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150 넘어가면 이제 매우 나쁨이죠. 근데 지금 예. 말씀처럼 398 마이크로그램이고 하나는 266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예. 이거는 151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모래 폭풍이라는 게 영향을 이미 미치기 시작했다고 이제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래 폭풍이 바다를 그냥 건너오진 못하지만 예. 확실히 이제 고농도의 황사 이런 형태로 그렇습니다. 또 고농도의 뭐 미세먼지 이런 형태로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까? 자, 올해 상태가 이 정도면 내년은 재앙이다. 인터스텔라처럼 모래폭풍 불어오면 밖에 모리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또 가뜩이나 저쪽 동네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입 마르고 기침 나는데 모래폭풍은 또 뭔 소리냐? 아,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중국 대륙의 모래폭풍 미세먼지가 수시로 찾아온다. 환경오염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심히 걱정된다. 사실은 인터스텔라에서도 아이 때문에 결국은 그 우주인이 다시 복귀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에 시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여기 지금 나온 네티즌 반응들처럼 이제 밖에 예. 모래가 쌓인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뭐 그거야말로 재앙이죠. 예.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단순히 모래 폭풍은 이 모래 폭풍이 매번 오는 건 아닌데 예. 황사 문제는 뭐 오래됐어요. 황사 예. 얘기가 나온 지가. 근데 요즘 이제 황사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좀 개선된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주목받지 못했고 또 언론에서 잘 이제 보도하지 않고 이러면서 잘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예. 미세나 초미세먼지라는 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연기나 이런 것들 이제 매캐한 걸 느끼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느끼는데 이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체감하거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내분기 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제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게 다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 몰랐던 겁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활에서 상당히 위기다라는 위기의식 같은 것들 느낀다고 봐야 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네티즌상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의 IQ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국경을 맞댄 죄. 뭐 아까 우리 네티즌의 그 글에서도 봤지만 우리 지정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참 원망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면 사실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세먼지를 둘러싼 중국과 우리의 입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지금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최근에 대기질과 관련해서 한미 합동 연구 결과를 내놨거든요. 자,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예. 자, 국외 48, 국내 52.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의 영향이 최대는 34%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커요. 예. 대체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라는 인식이 원래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국 요인이 거의 다다라고 느낍니다만 지금 저기 그래픽에서 보다시피 국내 요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저감 예. 이제 장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역시도 중국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넘어오는 그런 모래 폭풍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예. 중국의 산업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모래폭풍 같은 거를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예. 같이 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봐야 그렇죠.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중국이 지금 뭐 세계 G2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 역할을 좀 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아까 지정학적 위치라는 이제 네티즌들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지리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과 우리와의 여러 가지 외교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현지 전문가와 함께 중국의 모래 폭풍의 원인과 또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이명욱 부소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황사를 넘어선 모래 폭풍이 이렇게 중국의 도심을 강타하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올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모래 폭풍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연료에 대한 변화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발원지 쪽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 몽골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온도 변화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지금 높아지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 온도가 높아져서 눈이 녹으면서 모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서 드러난 모래들이 이런 그 기상 변화에 의해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1차적으로는 그 사막화 현상에 대한 것들이 더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몽골 쪽도 지금 그 산업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그 목축업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캐시미어 같은 쪽에 그 산업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방축 숫자가 거의 한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들, 그러니까 이제 사막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미세먼지에다가 이번에 중국발 모래폭풍까지 영향을 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사와 미세먼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뭐 꼭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발생의 원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황사는 주로 이제 그 토양의 성분들과 같은 것들이 기상 현상으로 이동되면서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좀 크기가 큰 것들이고요. 반면에 미세먼지는 난방, 그러니까 연료와 같은 것들이 불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을 많이 지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의 문제점은 일단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즉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갖고 있는 성분의 문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토양 성분이다 보니까 중금속과 같은 것들은 많이 포함이 되어지지만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그러는 것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반면에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은 연료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그 성분 자체가 훨씬 더 해로운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사는 주로 이제 토양과 같은 성분이라서 이제 그 자체의 크기는 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중금속 등등의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초미세먼지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오면 유기화합물도 있어서 그 독성도 있고 그리고 또 흙이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담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오더라도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거쳐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까지가 같이 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분명히 이렇게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외교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1980년대에는 일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아웅산가스와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시켜서 동쪽 지역의 측백나무들이 죽는다는 그런 고소도 있었다시피 지금 중국도 일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교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정책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쉽게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군요. 앞에도 뭐 예측한 것처럼 계절별이나 시기별, 뭐 일시별로 다 다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양이 상당히 큰 것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틀림없는 현실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진핑 주석이 원래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걸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논의하고 뭔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중국
중국 쪽을 제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환경 문제는 2013년부터 이제 한중일 사실은 그 삼국 공동 대처부터가 출발이었고요. 예. 2014년 7월에는 한중 정상회담 시에 이런 문제를 대기오염 예보나 원인 규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는 합의를 얻어냈었고요. 예. 그다음에 15년부터는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을 현재 이제 운영하자라는 합의각서를 맺고 현재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규모나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고 아하. 이미 출발은 해놨지만 그게 이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사실 대책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이 대책에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한 예보에서 예보를 통한 우리 국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 정도가 현실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어떤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극히 일부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쪽에 대한 부분 정도가 아마 전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국에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지금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이명욱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서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과 풀어 나가야 되겠죠. 예. 중국도 여기에 대한 규칙 사유가 있는 거고, 예. 우린 또 우리 내부대로 또 뭐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외교적인 채널도 동원해야 되고 또 자연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의 아까 말씀처럼 뭐 공동연구단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서도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뭡니까 유기물질 VOC라는 거 그 얘기도 언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그런 산업 자체가 없어야 되겠고 그렇죠. 또 지리학적으로 뭐 원천적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원천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 뭐 여전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만 당장 우리 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서울시와 정부가 내놓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 요인의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도 줄여보자는 대책들 이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50%만 줄어들어도 상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요인만 줄어도 뭐 상당한 거겠죠. 중국 요인은 배제하더라도. 근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런 대책을 많이 내놨잖아요. 근데 대체적인 평가는 썩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부분을 뭐 저도 마스크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스크 쓰더라도 이게 100%다 이게 차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80% 차단되더라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디젤 자동차. 근데 그렇다고 디젤 자동차가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환경적 요인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부의 어느 한 부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부가 유관 부처들이 다각적으로 이걸 아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때 미세먼지나 어떤 황사나 이게 나올 때만 얘기가 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국민들도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오늘의 IQ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마스크로는 미세먼지 못 막는다. 이게 사실 방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마스크로 100% 막을 수가 없다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지금 전화 연결을 해서 미세먼지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황사와 미세먼지가 같이 오는 이런 상황, 시민들의 건강에는 어느 정도로 안 좋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미세먼지나 그 황사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이 나올 텐데요. 예. 특히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에 들어있는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그러니까 보통 머리카락의 한 3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예.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포로 침투를 해서 수주간 몸에서 배설되지 않고 혈액이나 세포로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그 장시간 노출 시에는 건강한 분들도 위해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조기 사망이 증가하게 되고 가장 흔하게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느끼실 수 있고 예. 특히나 유아기에 노출이 장기간 되게 되면 폐 기능이 영구적 장애가 오게 됩니다. 아하. 또한 기존의 천식이나 만성 폐수성 폐질환 같이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입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예. 연구에 의하면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사망률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지만 일단 시민들은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 진짜 미세먼지를 다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의문점으로 남고 있거든요. 자, 일단 마스크만으로 다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식약처에서 허가된 그 미세먼지 항사용 마스크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마스크에 보시면 KF80, 90, 9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예. PM2.5를 최대로 94%까지는 적절하게 사용할 때 막을 수 있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외출을 꼭 해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마스크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1, 2회용으로 사용 후에는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세탁은 절대로 하시면 이게 변형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착용하실 때도 코랑 턱에 밀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입김을 불어서 새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착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또 이렇게 그 입김을 불어서 밖으로 숨이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요까지 확인을 할 만큼 그런 촘촘한 그런 마스크는 호흡이 그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참 그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갖다 좀 마음껏 쉬고 싶은데 그러려면 마스크는 또 벗어야 되고 또 그랬다가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행동 요령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소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맞습니까, 이거는? 네. 그 청소기를 보통 사용하시게 되면 그 청소기 사용 동안에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더라면 헤파 필터가 있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통은 미세먼지가 공중에 떠 있다가 바닥에 깔아앉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청소기보다는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고기를 굽는다든지 튀기는 요리를 하시게 되면 실내 자체에서 미세먼지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제나 오늘 같은 날은 요리하는 방법도 좀 그런 굽는 거, 튀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살짝 찐다든지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뭐 행동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알아봤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 언론에서 너무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실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2013년부터 급증하면서 공포심이 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 나왔던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의식을 잘 못했었어요. 미세먼지라는 게 일단 안 보이니까 그렇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보도가 많이 되면서 이제는 뭐 일상이 됐어요.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걸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고 저 지역은 어떻고 자신이 이제 이동하는 그 지역을.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봐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매우 나쁨 그러면 이제 당장 쓰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매우 나쁨 뭐 양호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공포를 자극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일단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미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지금 정부에 의해서 나쁜 거로 나오는데 내가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아까 지금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만 KF80 정도는 써야지 약간 뭐 불편하더라도 그래야지 효과적이다라는 인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제가 또 그런 보도도 봤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또 아직 미세먼지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또 마스크 써야 된다, 매우 나쁩니다, 라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이제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이 미세먼지가 나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인식은 거의 이제 뭐 체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조정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결국은 뭐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그 과학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한편 그리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건 좀 줄이는 그러한 것들을 유관 부처들이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너무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